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트럼프는 중동에 두 번째 항모 타격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고 외교적 해결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누가 할 말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함대가 그곳으로 향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항모 전단이 추가로 파견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매우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난 6월 이란의 포르도, 나탄스, 이스파한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습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난해 성공하지도 못한 공습을 들어가며 이란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을 아주 단단하게 혼내주겠다고 도리어 위협하고 있는 판입니다. 이란은 미국을 겁내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앱스타인 건에 코가 꿰어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으로 이란을 위협하자 중국도 강력한 해군력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가장 화력이 강력한 055급 구축함과 함께 이보다 조금 작은 052급 구축함을 배치했습니다. 055급은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보다 훨씬 신형인데다 배수량도 커서 15,000톤급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랴오왕 1호 전자 정찰함을 보냈다. 중국은 이란에 미군의 신호를 수집해 넘겨주게 됩니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 F-35와 F-15 그리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급히 배치하고 있지만 수세입니다. 중국은 랴오왕 1호로 오만의 전역을 감시합니다. 미국이 사용하게 될 무기는 링컨호 항모 전단에 실린 수백 기의 토마호크 미사일입니다. 여기에다 F-35와 F-15, 지상에 패트리엇 사드도 배치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전단에 대해 직접적으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자 신호만으로도 이란을 결정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중 우세로는 이란에 이길 수 없습니다. 현재 수십 대 F-15로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의 포화 공격에 견딜 수 없습니다. A-10과 10여 대 F-35로도 전세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트럼프에게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 감소를 조건으로 협상에 임하라고 유혹하고 있지만 트럼프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일단 주춤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대화를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슬람 혁명 기념 집회에 전국적으로 대거 참여한 이란 국민들을 칭찬하며 이러한 시위가 적들을 실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월 11일 이란 국민은 위대한 업적을 이뤘고 조국의 영광을 안겨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테헤란에서부터 1,400개가 넘는 도시, 마을에 이르기까지 비와 눈 예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어 단결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국가적 단결이 당면 과제를 극복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큰 상처가 생겼다면서 이란인들은 분열과 불화로 상처를 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결과 결속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스스로 대량 학살을 저지른 자들이 인류애와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란을 도리어 비난한다고 말했다. 이번 혁명 기념일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란 국민의 4분의 1이 거리로 나와 경축했습니다. 2,600만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 이란의 정부가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서방의 선전을 하루 만에 분수해 버렸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위협 와중에서 수백만의 이란인들이 1979년 이슬람 혁명 47주년을 기렸습니다. 군중들은 워싱턴과 텔아비브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결해 있습니다. 서방에서 하는 얘기는 다 헛소리입니다. 서방은 절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란인들이 하메네이 체제를 중심으로 얼마나 똘똘 뭉쳐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타임즈 오브 인디아는 서방은 이런 장면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란인들이 하메네이를 지지하기 위해 테헤란의 거리를 가득 메웠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란에 대한 보도는 죄다 엉터리입니다.
교수, 학자들은 이란이 망한다고만 합니다. 앵글로 섹슨의 내러티브를 그대로 베낍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이란 전역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 와중에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단말기 약 6,000대를 비밀리에 반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치명적인 폭동의 배후에 외국 세력이 있다는 테헤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미국 고위 관리들에 따르면 국무부 자금이 투입된 이번 작전은 이란 당국이 지난 1월 전면적인 인터넷 차단을 단행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물자 배송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관리들이 목요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밝혔지만 그가 직접 계획을 승인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란 관리들은 미국과 텔아비브가 지난해 12월 경제난에 대한 평화적인 시위로 시작됐지만 광범위한 폭력 사태로 번진 이번 소요 사태를 부추겼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부장은 지난달 민간인과 보안요원을 포함해 3,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그중 약 700명은 테러리스트라고 밝혔습니다.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위대에 외국 테러리스트를 심어놨다고 비난하며 이들이 경찰관 참수와 민간인 살해 등 ISIS와 유사한 전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술은 이란 외교 소식 등이 RT에 전한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소요 사태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트럼프는 트루소셜에 모든 이란 애국자 여러분 계속 시위를 하라, 가능하다면 정부 기관을 장악하라는 글을 올려 평화적인 이란 시위대를 공개적으로 격려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원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해당 지역에 웅장한 함대를 배치해 임박한 군사 개입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